네, 오늘 교과서 16페이지 지구 내부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지구 내부에 많은 에너지들이, 열 에너지들이 있죠. 이 열 에너지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는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성과 눈의 수축으로서 우리가 태양이 만들어지고 주변의 행성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작용으로 지구 내부 열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지구 내부 에너지에 대해서 해보면 지구 내부에 열 에너지가 쌓이게 된 것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중력 수축이 한 열 에너지입니다. 성관원이 이제 중력 수축을 하면서 그 중력의 위치 에너지가 이제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된과 동시에 복사 에너지도 방출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쌓인 열 에너지들이 있을 것이고 행성과 같이 이제 미행성 이렇게 행성이 이렇게 형성한 이후에도 그 행성 자체가 중력 수축을 하면서도 그 중력 수축에 의해서 이렇게 열 에너지들이 위치 에너지, 중력 위치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구 내부의 물질이 분화되는 이제 핵의 물질들이 금속이나 이런 것들이 중심부에 몰리잖아요. 그런 과정에서도 똑같은 형태로 열 에너지들이 이렇게 방출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이 중력 수축기의 과정이 하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미행성의 충돌. 미행성의 충돌, 이제 지구가 이제 탄생하고 나서 지구 주변 궤도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중력에 의해서 미행성들을 끌어당겼을 거 아니에요. 그 충돌에 의한 마찰 열들이 또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소들 중에서 자기 핵이 불안정해서 다른 그 핵이 이제 붕괴가 되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방출되는 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열들이 지구 내부의 에너지를 쌓는데 주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중력 수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한 세 가지 정도로 성간음의 수축도 있을 것이고 또 행성 자체의 중력 수축, 행성이 이제 그 중력으로 해서 더 탄탄하게 이렇게 꽉 눌려지는 그런 과정, 그리고 물질 분화, 지구의 물질 분화, 지구의 핵 형성, 이런 과정에서 될 것인데, 이 중력 수축 과정에서 어떻게 위치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 질량이 이렇게 m인 전체가 있고, 스몰 m, 거리는 d라 합시다. 자, 이 두 질량을 가진 물체가 있으면 서로 이제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 끌어당기는 힘이 만유인력일 텐데, 이 만유인력은 이 힘 Fg 표현했을 때 얘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물체 두 개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힘이 작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물체는 서로 끌어당길 텐데,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거리는 점점 이제 가까워져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 예로 우리 지구와 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구와 달도 질량을 가진 천체들이니까 서로 이제 끌어당기는데, 이 끌어당기는 상태인데도 두 천체가 이제 가까워지거나 충돌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이 힘이 어디 다른 곳에 이제 쓰이고 있는 것인데, 그게 쓰이고 있는 곳이 어디죠? 그것은 이 만유인력 자체가
이 물체들이 원운동 하는데 온전히 쓰이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해서 이 원운동 하는데 이 힘들이 온전하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가까워지진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큰 이제 대문자임의 질량이 아주 커서 이 작은 것의 질량을 무시한다고 할 수 있을 때 어떤 이 큰 질량 중심을 가지고 거의 회전한다고 받아낼 텐데 그때 이 친구의 속도가 V1이라고 얘기를 해보면 이 친구는 이 만류력 자체를 그대로 원운동하는데 구심력으로서 다 쓰기 때문에 이 친구한테는 이런 구심력으로 쓸 수 있을 거예요. FC D 제곱분의 D분의 M V1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힘에 대해 생각했을 때는 역학적으로 이런 어떤 힘들이 작용을 하고 이 두 힘은 서로 이제 이 힘 만류력 자체가 구심력으로 쓰인다는 어떤 그런 관계를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로도 쓸 수 있는데 D 제곱 G M은 D분의 V1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얘를 조금 변형시켜 보면 D를 날려주고 양변에 2분의 1을 곱해줘서 정리를 해보면 2분의 1 D분의 G MM은 2분의 1 MV1의 제곱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 관계를 왜 이끌어냈는지 좀 이따 이 지금 관계에서 어떤 에너지 상태를 한번 보고 나서 이 관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찾아볼 건데 에너지적으로는 이 친구들은 지금 이 큰 질량에 대해서 이 작은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의 총합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저 에너지는 지금 이 친구의 어떤 에너지적인 관계를 봤을 때는 이 친구의 운동 에너지와 중력 위치 에너지의 어떤 합으로서 이 에너지 관계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친구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중력 위치 에너지는 얘가 이제 중력이 속박돼서 있잖고 이제 멀리 탈출했을 때 그 상태의 것을 0으로 했을 때 음수의 값으로서 D분의 G, N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친구들이 어떤 그 그래프를 표현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거리고 여기 세로축으로 에너지를 했을 때 먼저 이제 거리에 따라서 이제 이 중력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표현이 될 수 있냐면 이제 음수 에너지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음수적으로 에너지 표현이 되기 때문에 D분의 G를 이 위쪽의 것은 상수라서 요 거리가 멀면 멀수록 0에 이제 근접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로 그려질 겁니다. 이게 B고 마이너스 B분의 G, M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이 운동 에너지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지금 이 관계에서 봤을 때 역학적으로 이렇게 지금 평형이 된 상태에서는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잘 보면 이 운동 에너지는 이 뒤쪽의 항이 이 포텐셜 에너지, 중력 위치 에너지하고 똑같은 항이기 때문에 이 중력 위치 에너지의 절반이 되는 값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때문에 이 중력 위치 에너지의 절반이 되는 값을 가지는 걸 이걸 대칭해서 위로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질 건데 이 값의 절반이 되는 형태로 운동 에너지 선이 그려질 겁니다. 그렇죠? 얘는
2이고 이게 2분의 1 Q가 제곱입니다. 이 똑같은 형태가 2분의 1 G 2분의 1 T분의 G. 그러면 총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이 두 개의 합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합은 결과적으로 한번 더 적어볼까요? 이 친구가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2분의 1 T분의 G 마이너스 T분의 총 에너지는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2분의 1 T분의 G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지금 이 절대값에 대해서 이 절반에 대한 절대값이 더해진 거니까 이렇게 총 포텐셜 에너지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U는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에 T분의 G.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어떤 임의의 거리 D에서 그 D를 여기다 적어줍시다. 이 D라는 위치에서 이 총 얘가 가진 포텐셜 에너지가 U1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럼 얘가 중력 수축에 의해서 이 안쪽 궤도로 들어오면 이 거리는 짧아지겠죠. 그 거리를 안쪽으로 해봅시다. 그러면 이 거리에서 이걸 D1이라 했을 때 얘는 D2가 된다 하면 총 에너지는 이만큼이 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더 많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남는 에너지만큼이 또 복사 형태로 에너지가 방출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어떤 역학적으로 이렇게 평형이 되어진 그런 시스템 계에서 이 친구들이 뭔가 랜덤적인 충돌을 하고 그 충돌에 의해서 그 물질들의 어떤 그 운동 에너지들이 증가를 하는데 그 증가를 이제 하는데 이제 그 중력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는 것의 절반만큼이 증가를 하고 그 남는 절반 정도는 그 복사 에너지 형태로 이제 방출이 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중력 수축은 그런 방법으로 연 에너지를 이렇게 보충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과정을 우리가 비디얼 정리라 불러요. 비디얼 정리.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중력 수축으로 지구의 내부 열 에너지를 쌓였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일단 여기 거를 뭐 필기를 하십시오. 아무래도 이게 내용이 좀 있다 보니까 필기하시니까 필기할 때는 이제 정제로 필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울게요. 그러니까 뭐 정리를 한번 더 해보면 중력 위치 에너지가 열 에너지 형태로 전환이 되는 그런 형태를 볼 수 있고 미행 간의 충돌은 뭐 굳이 뭐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 충돌 자체의 어떤 마찰열들이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마찰열이 마찰이 열 에너지가 순수한 열 에너지 형태로 전환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충돌 자체는 당연하게 될 테니까.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열량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원소들이 이제 핵 붕괴를 하는 거죠. 불안정한 원소들이. 자연계 상태에 어떤 원소들이 있냐? 뭐 238번에 8번 우라늄, 235번에 우라늄, 그리고 232번에 토륨, 뭐 그리고 40번에
칼륨 원소 이런 것들이 자연 상태에서 이제 붕괴를 하게 됩니다. 이 친구들은 어디에 많이 있냐면 이제 지각하고 이제 멘틀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먼저 지각에 보면 지각은 이제 해양 지각하고 대륙 지각이 다르게 분포를 합니다. 이제 해양 지각에는 뭐 현무암들이 많을 거고 대륙 지각에는 화강암들이 많을 텐데, 화강암이나 현무암 등의 이런 원소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구 내부에는 또 멘틀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멘틀에도 이런 원소들이 들어있는데 그쪽에는 이제 감람암이라는 어떤 암석에 감람암이라는 이 암석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요. 이 양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면 일단 우라늄하고 토륨, 칼륨 이렇게 칸을 찔렀을 때 교과서에 내용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친구들의 양은 ppm 단위로 표현합니다. 함량을 ppm 단위로 표현할 건데, 이 ppm이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parts per million. 그래서 100만 분에 얼마가 들어있는지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단위가 어떤 식으로 됐냐고 얘기를 하면, 질량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1kg은 10의 3승 g으로 표현할 수 있고, 우리가 1g은 또 10의 3승 mg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mg는 10의 마이너스 상승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거는 10의 6승 mg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10의 6승이 100만이에요. 1, 20, 100, 1000만, 10만, 100만, 공이 6개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대해서 이게 100만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1kg, 킬로그램에 대해서, 다시 킬로그램에 대해서 이 100만 mg에 대해서 몇 mg이 들어있느냐, 이런 단위가 ppm입니다. 100만 분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화강 같은 경우는 이 단위가 5로 대해서 표현이, 얘는 0.5, 얘는 0.025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토륨 같은 경우는 이 값이 18, 3 그리고 0.06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칼륨이 양이 많은데 얘는 38,000 그리고 8,000 그리고 100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총 열량을 계산해 보면 이 총 방출 열량은 기준을 어떻게 잡았냐면, 어떤 최적 안에서 단위 시간당 방출되는 열량을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동일한 어떤 바위 안에서 동일한 시간 안에 열이 얼마나 방출되는지를 얘기해 줘야지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지, 뭐 시간적으로 양적으로 이렇게 단위를 기준을 잡아주지 않으면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총 방출 열량은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렇게 얘기합시다. 총 에너지가 단위 시간과 최적에서 나오는데, 지금 이 에너지는 이제 시간적으로 이렇게 나눈 이 값을 우리가 와트라 표현해요. 와트 이런 단위가 있어요. 그래서 와트 퍼 미터 세제곱이고, 이거에 적절한 어떤 그 값을 위해서 10-5승을 이렇게 해준 값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10-5승의 와트 퍼 미터 세제곱의 어떤 이 열량으로 계산을 했을 때 295, 얘는 56, 이 정도의 어떤 비율을 가진.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단위 최적에서 이렇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열량이 지각이 제일 많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정리를 하면 이런 얘기도 이렇게 할 수 있는 특징은 단위 최적당 방출 열량은 지각이 더 많아요.
하니까. 그죠? 그렇게 한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지구 전체의 어떤 최적을 봤을 때는 이 맨틀이 차지하는 비율이, 맨틀의 부피가 이게 80%를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총 방출 열량을 봤을 때는 지각보다 맨틀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총자를 빼주세요. 총이라 하면 약간 좀 뭔가 의미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방출 열량이죠. 단위 최적당 단위 시간에 나오는 열량이 이렇게 되는데 지각에서는 이렇게 많지만 총 방출 열량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맨틀이 더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한 장. 넘어가서 이제 보면 오른쪽 17페이지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그래프도 한번 봐둘 필요 있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이 가로축은 온도고, 이 세로축은 이제 깊이 알아요. 깊이 킬로미터로 해서 뭐 깊이는 6,400까지죠. 6,000 밑에 6,000이라 표현되는데 지구의 어떤 그 반지름 한 6,400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해서 여기는 당연히 0일 것이고 지표면으로부터 이제 깊어질수록 이제 온도는 올라갑니다. 내부 온도가 뭐 1000, 2000, 1000, 2000, 3000, 4000, 5000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전에서 지구 내부로 들어갈수록 이 앞에 봤던 이런 열 에너지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구 내부의 어떤 온도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 표면으로부터 들어가면 급격하게 상승을 하다가 한 1000도씨 좀 넘고 1500도씨 되면 여기서부터 꺾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꺾여서 이렇게 꺾였다가 맨틀에서 만만하게 이제 증가를 하다가 여기서 한 번 더 꺾이고 이렇게 증가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선생님 그림이 조금 부정하게 그려졌는데 여러분 이 개형은 교과서의 어떤 그림을 확인을 해보시고 지금 이런 형태의 개형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열과 이런 열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많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구 내부의 초기에 이제 충돌이랑 이런 것들로 이제 쌓인 열들과 이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열을 비교를 한다고 하면 이 지각에 이런 방사성 동위원소 붕괴열이 많기 때문에 이게 더 많은 양을 차지한다고 하면 이 지표면에서 급격하게 온도가 상승하는 이런 현상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구가 점점 식어갔을 텐데 이 열들이 그만큼 보충을 해줬을 테니까 이렇게 결과가 안 나왔을 테니까 우리는 이 결과로부터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탄생 초기에 이 그래프부터 알 수 있는 게 탄생 초기 지구 내부의 열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방사성 동위원소 붕괴열보다. 그래서 이런 그 개형을 보고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한 장을 더 넘어가십시다. 18페이지로 넘어가시면 그 다음 지구 내부 에너지와 지각합니다. 이 단원이 있는데 여기 나오는 여기가 첫 번째 지각 연류량입니다. 아래. 이 지각 연류량이 뭐냐면 지구 표면에 이제 지구 내부의 열들이 이렇게 방출이 되는데 그것을 얘기하는 건데 단위 시간 지구 표면이니까 단위 면적당 나오는 열 에너지를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게 지각 연류량이에요. 그래서 얘는 적어보자면 단위 시간 초단위 단위 면적은 미터 제곱에
방출되는 지구의 지표면에서 열량. 지표면의 열량 에너지니까. 그러니까 얘 단위를 표현해 보면 에너지가 단위 시간과 면적에 나온다. 그래서 얘는 줄 퍼 세컨드가 와트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위는 와트 퍼 미터 제곱 이런 형식으로 이제 단위가 써지는 겁니다. 이 값에 대한 어떤 그 적절한 수치를 위해서 이제 미리를 붙여주는데 보통 이제 쓰는 게 이제 미리 와트 퍼 미터 제곱인데 이게 해양 지각하고 대륙 지각의 값이 달라요. 대륙 지각의 평균 연령은 대륙 지각은 약 이게 71mW/m². 그 다음 해양 지각은 조금 더 커서 105mW/m². 이게 해양 지각이 조금 더 큽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제 대륙 지각보다 해양 지각이 조금 더 얇아요. 그러니까 지구 내부의 열이 아주 두꺼운 어떤 대륙 지각을 뚫고 나오기보다 얇은 해양 지각을 뚫고 나오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니까 이런 데이터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자, 이런 지각 연료량의 특징도 있는데 이 특징은 어떤 게 특징이냐면 일단 그 교과서에 있는 그림 18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지각 연료량은 표면에서 고르지 않다. 표면에서 고르게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곳은 훨씬 더 많은 열 에너지가 이렇게 방출이 되고 어떤 곳은 조금 더 적은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지구 표면에 이 지각 연료량이 일정하지 않다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럼 이게 뭘 얘기해 주냐면 첫 번째 지구 내부 에너지가 균일하게 분포하지 않다. 그런 상태가 아니다. 이것을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열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식이 다르다. 다 같은 형태로 되는 게 아니라 다른 형태로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열 에너지가 많이 전달되는 것과 열 에너지가 적게 전달되는 것을 보면 첫 번째 열 에너지가 많이 전달되는 곳은 해령이라는 것을 들 수가 있어요. 해령은 이 멘틀의 물질이 상승해서 새로운 지각을 형성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라면 물을 끓이게 되면 물이 보글보글하는 게 대류거든요. 이 지구 내부의 열들이 그런 멘틀을 대류시키는데 그 대류에서 그 멘틀의 물질이 상승하는 부분 그런 곳을 이제 회령이 하고 이런 곳에서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곳에는 어떤 그런 열이 이렇게 많이 지각 연료량이 높은 걸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 화산 활동이 많은 곳이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호상 열도 화산 활동 많은 곳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디가 호상 열도냐면 일본 열도가 그래요. 일본은 이제 그 지구 표면이 지각이 이렇게 여러 개 하나의 어떤 그 조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 형태의 어떤 판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 판과 판의 경기에서 이 해양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경기에서는 이 마그마가 발생을 하고 그 마그마가 위로 분출해서 화산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런 곳에서는 이제 호상열도 같은 곳에서 어떤 지구의 어떤 열들이 많이 방출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열 에너지가 좀 조금 적게 나온 것은 어디로 예를 들 수 있냐면 해구는 이 해령에 조금 이제 상충되는 지역인데 멘틀 물질이 하강하는 곳입니다. 하강이 일어나면서 이런 걸 섭입대라고 하는데 두 판이 충돌해서 그 판과 판이 이렇게 한쪽이 이렇게 쭉 밀도 큰 판이 내려가게 되는데 그런 곳에는 이제 지각 연료량이 작고요.
두 번째 대륙의 중앙부. 이런 곳에는 이제 화산 활동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도 중앙부에서는 이제 연류량이 적은 거죠. 이런 식으로 지각 연류량이 지구 곳곳에 고르지 않고 균일하게 분포하지 지구 에너지가 균일하게 분포하지 않으면서 이런 에너지들이 전달되는 방식이 다르다는 얘기를 이제 내용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교과서 16페이지부터 17, 18, 19페이지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여기까지 내용을 했는데 교과서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지금 과제를 조금 이렇게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뭐 영상을 늦게 보거나 과제 제출이 늦은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을 조금 이제 신경 써가지고 한번 늦었던 친구들은 안 늦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